안녕하세요. 별게 다 있네 이슈 시간의 이주상입니다. 이슈는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요즘 뭐 이슈가 됐던 게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m 줄에 대한 얘기했고, 요 근래에 이제 반려견의 물림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슈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건 훈련학 개념이에요. 훈련학 개념인데, 이 훈련학 개념 뭐냐면 오늘에게 이 동반 반려견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외국에서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훈련에서 복종 훈련이라든가 예절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딱딱한 훈련은 아니지만 그냥 같이 다니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어느 정도 시켜서 이제 반려견에게 자격을 주자는 거거든요. 오늘은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내용적인 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시간서부터는 거기에 관련된 훈련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키는 법과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반 반려견 자격을 갖다 이수하는 것을 이 반려견 훈련 쪽에 한 기준으로 좀 삼아야지, 그걸 삼지 않고 우리가 그냥 훈련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맥락이 없는 것 같아서 동반 반려견 자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좀 수업을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반 반려견 자격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격 기준 시험을 한번 보면은 각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의 점수 합산을 기준으로 기준 점수 이상일 때는 동반견 자격 부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개 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실격이 있으면 전체가 다 실격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거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장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의 평가 과목별 점수를 합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평균 점수 3초에서 측정하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이들에게는 동반견 인정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반려견 훈련의 원리라든가 반려견 훈련의 내용이 외국에 있는 선진국의 것을 그대로 갖다 적용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려견 정서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좀 틀려요. 반려견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준으로 해서 반려인이 실천 및 교육이 가능하고 반려인과 반려견의 보다 나은 동행을 위해서 생활 예절로서의 동반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반려견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대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요. 요 내용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눠요. 보호자의 의무와 생활 훈련과 사회성 및 안전사고 방지 개념으로 가거든요. 보호자의 의무는 동물 등록, 그리고 건강진단, 그리고 생활 훈련은 산책, 스택이라고 제가 나중에 한번 스택 훈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본 훈련, 입마개 훈련, 차량 탑승 훈련, 그리고 사회성 및 안전사고로 소유욕구, 타인 접촉, 공격성, 제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점수를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과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이 쭉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수 합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동반 적합견이 나와요. 혹은 동반은 가능하나 반려견 성향에 따라서 동반 주의견과 동반 배려견. 이거는 뭐냐면, 강성의 성향을 가진 지배 욕구가 강한 반려견한테는 네 반려견이 동반은 가능하지만 적합한 개는 아니고 조금 강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반할 때 주의해 해가지고 동반 주의견. 성격이 좀 약해요. 얘는 같이 다닐 때 겁이 많고 도망가고 할 확률이 있으니까는 조금 네가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욕심을 조금 빼 이래가지고 동반 배려견. 이렇게 해서 반려견의 각각 반려견의 성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반 반려견 평가 방법에서 동물 등록과 건강진단이 도대체 왜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등록이 되어 있죠. 특히 제가 이제 자문위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모든 평가나 모든 반려견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물 등록은 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지금 모든 혜택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동물 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돼서 반려동물 등록견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합격점, 그리고 미등록견이면 실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진단서에서 건강진단서 주요 내용이 전염 질병의 항체 형성, 이 전염 질병의 항체 형성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항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애들은 훈련이나 아니면 이런 걸 수행하다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질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질병의 감염 여부 때문에, 그리고 자격검증 수행 가능 의견서, 이거는 뭐냐면 이 반려견의 건강 상태로 볼 때에 이렇게 지금 이 자격검증을 하는 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동반견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반해서 산책할 수 있고 동반해서 같이 살 수 있냐 없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어떠한 건강에 의해서 심장은 몇 이상이고 몇 이상이고 이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뭐 검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항목별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수의사가 우리가 말하는 건강진단을 했었을 때 얘는 뭐 훈련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하는 가능 의견서 같은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수의사가 작성한 서류만 인정하지 일반 개인이 작성하거나 브리더가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 반려견에게 이 보호자가 적어도 이렇게 하는 반려견들에게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주로 찾는 병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감을 좀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서 지참한 강아지들은 무조건 합격이 되고, 이 내용의 건강진단서를 안 한 아이들은 실격이 되는 이런 거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알고 보면 동반견 반려견에서 도대체 건강진단과 동물등록이 뭐길래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합격이고 안 가지고 있으면 실격입니까? 라고 한다고 물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동물등록은 정말 의무화가 되고 모든, 아직까지도 안 돼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알고 계시고 건강진단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개만 해드리고 다음 시간서부터 한 과목 한 과목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건지 시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책 같은 경우는요, 장애물 없는 개방 공간 100m 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방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야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외인데 앞에 장애물이 없고 그냥 길만 100m가 있으면 돼요. 개줄의 길이는 나의 팔 길이의 2배 이하여야 되고, 그러니까 2m는 충분히 안 넘겠죠. 팔 길이 2배 이하인 상태에서 편도 100m, 한쪽 방향으로만 100m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한 번 정도 사전 답사는 좀 허용을 해줘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는 거다? 옆에서 줄을 당기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5점. 줄은 당기지만 줄을 당겼을 때 2회 이전에 안 돼 라고 했고, 안 돼 이게 또 한 번 얘기했을 때 포기하고 옆에 잘 따라오면은 3점. 줄은 당기지만 4회 이하 제지로 4번, 야 안 돼 하지마, 뭐 안 돼 하지마 했는데 4번 정도 해야지만 얘가 포기한다. 그러면 1점. 그 4회 이상 안 된다고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 딴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건 실격.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산책할 때 걔가 막 땡기면 안 돼 하면 걔가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점만 받아도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애물 없는 제한 공간 10m 이동이에요. 이게 바로 건물 안에 복도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강아지들 해보면 아시겠지만 개방 공간이라고 하는 바깥과 제한 공간이라고 하는 아파트나 아니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반려견이 갑자기 확 운동성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고 사전답사 1회 허용하고, 여기서는 똑같이 줄을 당기지 않고 걷는다. 2회 이하, 4회 이하, 4회 초과 똑같은 기준입니다. 대신 실내는 10m, 실외는 100m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요 산책에서는 10점이 배점됐고, 2회 이하만 되면 5점 내지 3점을 타게 되면은 최소 점수 6점이나 최고 점수 10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점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동반 주의견이나 동반 배려견으로 속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책 다음에 스택이에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려견들을 여러분들 그 사진 같은 거 보시면 강아지들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도그쇼 같은 데서 핸들러들이 이렇게 딱 똑같이 세우는 거, 요런 겁니다. 그래서 스택으로 60초 유지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강아지한테 가까이 붙지 않고
스택을 세우고 있는 여기 위치에서 2m 이상에서 대기하되 나는 여기서 스택 자세를 이렇게 주변 환경 영향으로 인한 경우 3회까지 재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쾅 소리가 나가지고 놀라서 막 움직였다면 3회까지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요. 그래서 60초 이상 스택 자세 사람이 손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5점, 30에서 59초 미만은 3점, 30초 미만 1점, 자세 거부하면 실격.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60초가 지나고 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평가자가 지각 부분을 접촉해요. 순서는 등, 견갑은 요 어깨, 발바닥, 머리, 꼬리 순서로 접촉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부를 하잖아요. 이게 하다가 놀랬잖아요. 그러면 5분의 안정 시간을 준 뒤 3회까지 이것도 똑같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부 반응 없음, 일부 소극적 거부 반응, 적극적 거부 반응, 접촉 거부에 따라서 점수가 차별 구별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스택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강아지 미용하시는 미용사분들한테 이 스택 훈련만 돼 있으면 우리 반려견 미용에서 미용실 가면 VIP 취급받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거 많잖아요. 미용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스트레스 없을 거예요. 스택하면. 그리고 또 하나 동물병원 가도 강아지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 실제 스택 훈련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보다는 타인이 내 반려견이 타인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스택 부분 보면 여기 밑에 이제 지각 부분 접촉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어디 산책 나갔는데 너무 이쁘다고 만져보려고 할 때도 얘 만져보시고 싶으세요? 그럼 옆에다 딱 스택 세우시고 자 만져보세요. 그럼 안전사고 안 나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쁘다고 만져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머 이쁘다고 손을 확 대니까 오히려 강아지가 겁나서 방어적으로 입질하는 경우는 많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훈련입니다. 기본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반 반려견 평가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요. 뭐냐면 기본 훈련은 앉아하고 기다려만 두 가지만 해요. 다른 거는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앉아 훈련에 대해서 하나가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신호와 같은 연상 및 유도 동작 없이 명령으로만 지시해야 돼요. 유도 동작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집에서 뭐 앉아 할 때 보면 먹이 들고 앉아 하고 위로 올리죠. 그럼 고개 올리면 엉덩이는 내려가니까 앉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긍정 강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시키시거든요. 냉정히 말하자면 그건 긍정 강화를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 먹이가 없으면 훈련을 안 하는 애들은 먹이에 의한 훈련이지 이건 긍정 강화가 아니에요. 긍정 강화는 뭐냐면 앉아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 자세를 취했으니까 보호자 나한테 먹이를 줘.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누구누구야 앉아 그러면 반려견이 어떡합니까? 앉으라고?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먹이 주잖아.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어떻게? 딱 안고 먹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 말씀 듣고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손에 먹이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강아지가 네가 앉아 이럴 수도 있어요. 강아지한테 어떻게 먹이나 이런 거를 딱 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이에 의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게가 너의 앉아라는 소리에 유도 동작이 없어도 그 소리만 들으면 우리 보호자가 드디어 나한테 간식도 주고 나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조건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좋게 해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정말 긍정 강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회 이하 명령은 5점, 3회, 4회, 5회. 그리고 이제 기다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이제 집안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방석이나 해먹 같은 특정 영역 개념을 설정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다려 할 때 그냥 뭐 방바닥에서 아무 데 있다 기다려 가는 게 아니라 방석이나 해먹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무방하며 보호자와 반려견과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일정한 방석이나 일정한 해먹 같은 경우가 얘한테 안정을 주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방석에서 기다려 하면은 여러분들 반대로 따져보면 이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뭐 청소하거나 할 때도 보면은 그 방석 가리키면서 올라가 기다려 하고 난 청소하면 되거든요.
일정 공간 개념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동반 반려견 평가할 때는 내 반려견이 쓰던 방석을 가지고 오셔도 돼요. 다음은 입마개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정보가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입마개를 씌우는 훈련과 그 씌운 입마개를 가지고 걷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훈련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입마개를 씌우면 걷는 거는 다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양복을 입고 내가 한번 옷가게에서 양복을 입어보고 내 몸에 맞나 안 맞나 보는 것과 이거를 입고 걸어 다니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입마개를 씌우는 동작과 이걸 하고 걷는 동작은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걷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입마개를 찰 때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입마개를 씌우면 벗으려고 하니까 이걸 못 벗게 하는 훈련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5번, 6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난관에 부탁하는 게 뭐다? 안 쓰려고 얼굴을 돌리기 시작해. 그때 어떻게 하냐? 입마개 씌우는 동작에서 입마개에 대한 거부 반응을 측정. 제가 왜 이거를 하느냐? 조금 훈련을 입마개 씌우는 동작부터 이렇게 거부 반응 측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입마개를 한번 씌웠다가 또 먹이를 주거나 칭찬해서 긍정을 해주고 씌웠다가 긍정을 해주고 조금 구분지어서 올바른 입마개 훈련을 시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마개를 거부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 가리키고 입마개 착용 후 거부 반응 한번 또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마개 착용 후에 60초 이상 가만히 상태 유지하고 있으면 되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차량 탑승입니다. 차량 탑승 시 반응, 이건 뭐냐? 차 문을 열면 뛰어 올라가려고 하냐? 안 타려고 하냐? 그리고 뭐 안 타려고 하든 어떻게 하든 일단 탑승을 시켰어요. 뭐 안 타려고 하면 좀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탔을 때 차량 탑승에 적합하다는 건 뭘까요? 자기가 올라타고 바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은 공격성입니다. 공격성 같은 경우 이동을 했었을 때 2m 반경 내에 타인에 대한 보호자 반려견 행동 개시 시 반려견의 해당 행동 소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반려견이 같이 가는데 2m 이내로 모르는 타인이 들어와요. 짖든 안 짖든 2m 이내로 들어왔었을 때 또 줄이 2m잖아요 지금. 해서 반려견의 관심에 대한 보호자의 반려견 행동 제지 시 반려견이 관심 갈 때 안 돼라고 얘기했었을 때 1회 이하 명령으로 딱 멈췄을 때 2회냐 3회냐 4회냐. 자, 다음 이제 소유 욕구입니다. 어떻게 측정하냐면 식기와 보호자 간격은 30cm 이상, 그리고 그 식기에다가 심사위원 표시에 따라서 간식을 놔요.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놔요. 그리고 이 간식에 대해서 먹으려고 할 때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러면 반려견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 간식을 포기하고 뒤로 빠져야 된다. 이건 소유 욕구죠. 또 하나 이제 제한 상황입니다. 이 제한 상황은 뭐냐면 이동장 크레이트로 들어가라는 명령으로, 이건 크레이트가 아니어도 뭐 일정한 자기 반려견이 있을 만한 공간이면 괜찮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 평가.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잠그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5분 동안 안전해산 소리, 그거 하나.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동반 반려견 평가하는 이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반려견을 할 때 나이별로는 어떻게 응용을 할 건지, 그리고 견종별로 성향별로 어떻게 응용을 하는 게 좋을 건지를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소과목별로 하나하나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하니까는요, 이거 영상을 계속 보시고 이 훈련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켜보면 여러분들 반려견이 훨씬 예의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예절을 갖출 수 있는 반려견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